안녕하세요, 아리스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환수 드래그마와 네크로즈 덱을 합친 드래그마 네크로즈 덱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사이드 덱, 메인 덱, 엑스트라 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메인 덱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슈라의 네크로즈 한 장 들어갑니다. 트리슈라는 네크로즈 덱에서 크게 활약했었고요. 한데스, 상대 필드의 카드 제외, 그리고 묘지 견제라는 훌륭한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공격력도 2700으로 높은 수치고요. 첫 번째 효과인 네크로즈 몬스터에게 대상 비지정 효과를 무효로 하게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필드나 패나 묘지의 카드가 한 장이라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2번 효과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첫 턴에 발동하기에는 좀 힘들고 두 번째 턴이나 후공을 잡았을 때 발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솔라스의 네크로즈 한 장입니다. 클라우솔라스는 왜 한 장만 넣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이 덱에는 강마경, 반원술, 만화경이 한 장씩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의식 소환하기에는 하루 라라를 릴리스하고 의식 소환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감이 있어서 한 장만 넣었습니다. 다음은 유니코르의 네크로즈인데요. 유니코르도 두 장만 넣은 이유는 세이비지 효과를 주로 사용하고요. 섀도르크와 약간의 충돌이 있는 카드라서 적절히 조율해가면서 사용하는 카드라서 두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두 장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르나크의 네크로즈는 세 장이 들어가죠. 일단 네크로즈 카드를 직접적으로 서치해 줄 수 있고요. 의식 소환을 했을 때 몬스터 효과도 필드 위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를 최대 2마리까지 덱으로 바운스 시킬 수 있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국리르의 네크로즈입니다. 국리르는 개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카드예요. 국리르는 전투 그리고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 파괴 내성을 부여하고요. 또 소환했을 때 효과로 패에서 네크로즈 몬스터 한 장을 네크로즈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필드의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도 나쁘지 않고 마찬가지로 트리슈라 같이 2500이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급할 때는 필드에 나와서 전투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루우라라 3장. 이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증식의지는 3장이 들어가요. 증식의지 솔직히 3장까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증식의지를 3장 넣은 이유는 일단 지명자와 우라라를 둘 다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뿐만 아니고 발동에만 성공해도 상대가 특수 소환을 많이 하는 덱이라면 1대1 이상의 교환을 볼 수 있고요. 또 패순환 역할도 잘하고 해서 회장 풀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그마의 성녀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로 3장이 들어가겠네요. 에클레시아는 주로 서치 효과만으로 사용하는 카드죠. 일단 서치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와는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주된 효과는 아니지만 서치용으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것도 나쁜 효과는 아니어서 회장 풀투입되는 카드입니다. 드래그마의 기사 2장. 기사는 유일하게 드라그마 카드군에서 퍼미션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고요. 일러스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몬스터로 밝혀졌습니다. 공격력도 2500이고 퍼미션 효과에 상대 턴에도 특수 소환이 가능하고요. 자신의 드라그마 몬스터가 공격 선언을 하면 공격력이 500씩 증가합니다. 일시 효과가 아니고 영구 효과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 전투력이 계속 높아지는 무서운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막시무스 드래그마 2장. 사실상 이 덱에서 두 번째로 좋은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이따 나올 거예요. 네, 막시무스가 이 덱의 전개, 서치, 파괴, 견제 모두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시무스로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 2장을 묘지로 보낼 수 있는데요. 이때 보내는 카드는 구신 누토스나 아프카로네 또는 베스터드, 아크티클레레어, 세이프레임 로드 오메가, 윈드 페가수스, 이그니스터 등등 여러가지 카드들이 있겠습니다. 2장이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효과를 발동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패를 2장까지 늘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유일한 단점으로는 상대가 이 카드를 심하게 저격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상대도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를 2장 묘지로 보내기 때문에 상대가 구신 누토스를 묘지로 보내거나 다른 귀찮은 묘지 계열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게 되면 전개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퍼미션을 부여하는 거는 드라그마의 기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괴 내성을 가진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신 누토스나 번개, 블랙홀 등등 그런 카드들이 좀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은 디클레레어 디바이너입니다. 2장 들어갑니다. 디바이너는 이번에 신규 프리미엄 115에서 정발이 된 카드고요. 디바이너는 왜 넣냐? 만수의 신과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서치를 하는 카드예요. 의식 마함을 한 장 서치하는 효과인데, 이 카드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카드의 첫 번째 효과인데요. 디바이너가 일반 소환 또는 특수 소환 되었을 때 엑스트라 덱에서 또는 덱에서 천사적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냅니다. 이때 보내지는 천사적 몬스터로는 이 덱에서는 아크티클레레어, 구신 누토스, 그리고 보낼지 안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사적이긴 한 네피림이 있겠네요. 주로 아크티클레레어나 누토스를 보내겠죠. 그래서 이 카드 한 장으로 브루나크를 의식 소환할 수 있는 전개 루트도 있습니다. 상대가 엑스트라 몬스터를 마구 전개해 놓은 상태에서 유니코르를 먼저 깔아두고 안정적으로 브루나크를 바운스 시킬 수 있는 루트도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너를 일반 소환해줍니다. 일반 소환해주고 일반 소환했을 때 효과로 아크티클레리어를 묘지로 보내고요. 묘지로 보내진 아크티클레리어의 레벨이 4이기 때문에 디바이너의 레벨은 4가 됩니다. 그리고 묘지로 보내진 아크티클레리어의 효과 발동, 브르나크의 네크로드를 서치해주고요. 브르나크의 효과로 자기 자신을 패해서 버리고 클라우솔라스를 서치합니다. 클라우솔라스의 효과 발동, 자기 자신을 패해서 버리는 것으로 반원수를 패해 넣습니다. 필드 위에는 레벨 6 디바이너와 묘지에는 레벨 6 브르나크가 있죠. 반원수를 발동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레벨 6의 소재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묘지에서 브르나크가 소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 몬스터를 2장 바운스 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효율이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또 튜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트론 하이리파이버와 연결을 하게 된다면 또 시너지를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섀도우 비스트인데요. 비스트 대신 넬섀도우 에리얼이나 드래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통 에리얼을 많이들 넣고 하시는데 전 비스트가 좀 더 좋더라고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매턴 드로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꽤 컸고요. 매턴 드로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막시무스 효과가 발동됐다는 전제 하에 아프카로네를 무지로 보내고 아프카로네 효과로 여기에서 섀도우 비스트를 서치, 비스트의 그리고 아프카로네의 효과로 패 한 장을 버릴 때 비스트를 버려주고 비스트의 효과로 묘지로 보내줬을 경우에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드라그마 막시무스 드라그마의 효과는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한다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아프카로네의 효과가 덱에서 카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섀도우크와 섀도우 비스트 둘 중 한 장만 패에 잡혀 있어야 하고요. 한 장은 덱에 있어야 효과가 발동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는 섀도우 비스트를 다시금 패로 갖고 와서 다시 버려서 한 장을 드로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비스트를 섀도우크 소재로 웬만하면 제외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막시무스 드라그마를
상대방도 쓸 수 있는 카드고요. 어차피 자기 자신도 메인 카드로 활약하는 카드가 막시무스일 거기 때문에 이왕 사용할 거 제외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마법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의식의 준비 3장입니다. 의식의 준비는 레벨 7 이하의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하고요. 그 후 묘지의 의식 마법 한 장을 패해 넣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최대 한 장까지 불릴 수 있고요. 안정적인 서치 요원입니다. 원하는 카드를 거의 다 서치할 수 있죠. 트리슈라를 제외하고 모든 걸 서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의식 마법을 서치할 수도 있는 거고 트리슈라를 서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의식의 준비로 브르나크를 가져와서 브르나크의 효과로 트리슈라를 서치할 수 있고요. 의식의 준비의 효과를 발동 클라우솔라스 서치 클라우솔라스로 원하는 만화경, 반원술, 강마경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패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카드겠죠. 재활용시켜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일적을 한 장만 넣었어요. 조금 많이 애매합니다. 일적을 한 장만 넣은 이유는 조금 많은데요. 일단 패말림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일단 일적을 2장 이상 넣게 되면 패 코스트가 조금 아파요. 패 코스트가 많게 되면 의식덱 특성상 급할 때는 패나 묘지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살짝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필드의 카드의 효과를 무효하지 않아도 돌파가 가능하고 카드는 선공덱이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 정도만 비상시용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강반만 한 장씩 넣어보았습니다. 이 카드는 네크로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만화경은 의식 소재를 엑스트라 덱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요. 패도 가능합니다. 필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패 소모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의식 마법 중 하나죠. 반원술은 자신 묘지나 자신 패 그리고 필드에서 카드를 릴리스하고 묘지에서 특수환이 가능한 카드죠. 그리고 강마경은 묘지의 카드를 제외하고 그 레벨에 맞게 네크로즈 몬스터를 의식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각각 요긴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패말림이 가끔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장씩만 넣은 이유는 패말림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고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일단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천재의 사도 3장. 이 덱에서 첫 번째로 사기적인 카드죠. 아까 두 번째가 막시무스였고요. 천재의 사도 원핸드로 원 퍼미션 상대 특수 한 턴에 한 번밖에 불가 3000 수비력 3000짜리 벽 하나 그리고 4레벨짜리 몬스터 하나가 소환됩니다. 원핸드 전개인이 나머지 포핸드로 퍼미션을 막는 용도로 쓰거나 추가적인 전개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초반 안정성이 크게 갈리고는 합니다. 당연히 3장 넣어야 하는 카드겠지요. 그리고 패트랩을 막아주는 무덤의 지명자입니다. 무덤의 지명자는 게임을 보다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의외로 좋은 카드입니다. 의외도 아니죠. 그냥 좋은 카드예요. 이게 효과 지속 시간이 은근 길더라고요. 다음 턴까지라서 만약에 제가 상대의 우라라를 막았다 하면은 저도 다음 턴까지 우라라를 발동할 수 없지만 상대도 우라라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안정성 있는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카드죠. 역시 3장 넣어줍니다. 해피의 깃털은 이 덱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엘드리치나 함떡 계열의 카드들을 잘 파괴하기 위해서 넣는 카드고요. 일단 그냥 어느 덱에서나 무난하게 한 장씩은 들어가는 카드라 꼭 넣어야 할 카드라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섀도르크입니다. 섀도르크는 이번에 라오듀에서 신규 지원을 받은 카드죠. 섀도르크는 미도라시를 특수소환함으로써 특수소환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전개에 사용되는 카드고요. 아프카로네로 서치가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엘셰드로 몬스터들이 묘지로 갔을 때
회수 가능한 유일한 카드겠네요. 이 덱에서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프카론의 턴당 1 드로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둘 중 한 장은 꼭 덱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 덱의 마지막 카드 두 장인 무한포영입니다. 무한포영은 일단 후공 덱도 가능하고요. 오르페골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같은 세로열의 카드의 효과도 마법 함정에 같은 세로열의 효과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 상대가 체인을 잘 걸 수 없는 신의 심판이나 멀티룰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별로 카운터가 없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무한포영이 발동된 같은 세로열의 카드를 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점은 저지랑 협의를 하시거나 지인분들이라면 봐주시던지 알아서 합의를 해서 잘 게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메인 덱 소개는 끝났고요. 다음은 엑스트라 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크틱 클레리어 3장 들어가겠죠. 굉장히 기본적인 구축이에요. 3장은 언제 어디서나 매크로스 덱이라면 3장 꼭 들어가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전개형 아크틱 클레리어를 사용하는 덱에서도 3장을 불투입했던 카드입니다. 효과는 묘지로 보내졌을 때 의식 마법 카드나 의식 몬스터를 한 장 써치울 수 있고요. 만약에 정규 소환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 몬스터 한 마함 효과를 한번 무효화할 수 있고요. 묘지로 보내지는 카드가 제외된다는 큰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범용성 높게 사용되고 있고요. 4랩 싱크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구신 누토스입니다. 누토스는 막시모스 효과로 묘지로 보내지거나 만화경의 소재로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발동이 가능하겠고요.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는 심플 스트롱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3장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메가도 있고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3장까지는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누토스를 2장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범용 링크몹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엘셰드르 윈다 미도라시인데요. 미도라시는 섀도르크로 간편하게 특수소환이 가능하고 특수소환을 한 턴당 한 번밖에 못한다는 엄청난 특수 제한을 거는 카드입니다. 효과로도 파괴되지 않고요.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는 묘지에 섀도르 마함 한 장을 써치울 수 있습니다. 섀도르크가 파괴되었을 때 셀비지도 가능하겠네요. 굉장히 여러모로 까다로운 카드입니다. 섀도르 네피림 한 장. 네피림은 정규 소환 용도라기보다는 원핸드 천저의 사도 전개에 필요한 카드고요. 꼭 네피림을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미도라시가 원핸드 천저의 사도 전개에 대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피림을 과감히 빼버리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섀도르크의 소재로서 정규 소환도 가능한 몬스터고요. 정규 소환을 하게 되면 덱에서 섀도르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데 만약에 패에 섀도르크나 섀도르 비스트가 안 잡혔다 하면 섀도르 비스트를 묘지로 보내서 카드 한 장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전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섀도르 몬스터인 아프카로네입니다. 아프카로네는 메인인 섀도르 덱에서는 한두 장밖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섀도르를 넘어서 이렇게 용병으로 불리다 보면은 2장 이상 넣게 된 카드예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네, 보통 활용 용도는 덱에서 섀도르 카드를 가져와서 묘지로 패 한 장을 버리는 효과인데요. 섀도르 키를 서치해와서 패 코스트 한 장을 지불하고 섀도르 키를 서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섀도르 비스트를 서치해와서 섀도르 비스트를 묘지로 보낸 다음 묘지로 보내진 비스트의 효과로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는 효과도 발동할 수 있겠네요. 정규 소환이 쉽지는 않지만 소환은 할 수 있는 몬스터예요. 네피림이 필드 위에 존재하고
뭐 네피림이 묘지에 존재하고 비스트가 묘지에 존재할 때 섀도우크로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스트를 제외하는 게 그렇게 큰 이득도 아니고 뭐 소환해서 크게 이득을 볼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규 소환보다는 묘지로 보내졌을 때 효과를 발동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회신용 베스터드입니다. 베스터드는 엔드 페이지 시에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드라그마 카드 한 장을 서치해온다는 강점이 있겠고요. 주로 기사나 용도에 맞는 드라그마 카드를 서치해옵니다. 원핸드 참저에서도 전기에 들어가는 카드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유니코로 2장으로 만화경을 발동해서 베스터드 묘지로 보내고 소환해서 엔드 페이지 시에 발동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윈드 페가수스 이그니스터. 윈드 페가수스를 넣게 된 이유는 일단 파괴 대상이 없고요. 이 덱은 파괴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드가 비게 되는데, 상대가 자신의 카드를 전투 또는 효과로 파괴하게 되었을 때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바운스시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카드고요. 또 만약에 패가 좀 꼬여서 의식 마법 3개가 다 잡혔고 패에 클라우솔라스와 유니코르가 있다 할 경우에 만화경 발동하고 레벨 4 유니코르, 레벨 3 클라우솔라스로 정규 소환도 가능해요. 위주로 보내고 2마리를 소환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마지막 카드 한 장은 사이프레임 로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일단 묘지 견제도 가능하고 카드를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파츠만 쏙쏙 골라서 덱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너로 정규 소환도 가능합니다. 디바이너를 묘지로 보내면 레벨 4의 튜너 한 마리와 레벨 4의 유니코르로 2마리를 싱크로 소지해서 오메가를 정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대체적인 카드 소관은 엑스트라 덱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사이드 덱입니다. 원시 생명체 니비루 좋은 카드죠. 상대의 전기를 묵살해버리는 아주 사기 카드입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패트랩이라는 데 의의를 두면 알 수 없고요. 일단 심리적 압박도 가능해지고요. 좀 게임을 하기 싫어지겠죠. 애써 다 전개해놨는데 토큰 하나 남기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쓰면 좋은 카드지만 상대가 쓰면 너무 싫은 그런 카드 중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이 카드의 유일한 단점이 공격력이나 수비력이 높은 토큰을 어떻게 제거할까인데요. 우리에겐 누토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토스로 토큰을 바로 파괴해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넬쉐도르 에리얼입니다. 에리얼은 아까 말씀드린 비스트 대체용으로 들어가는 카드고요. 끊임없이 턴마다 묘지 견제를 할 수 있는 카드겠습니다. 레벨 4기도 해서 유니코르의 소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와 정말 좋은 카드가 이제 곧 나옵니다. 다이너레슬러 판크라톱스. 이 카드는 아니고요. 좀 이따 나와요. 판크라톱스의 효과는 유령 토끼보다 약간 상위호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튜너가 아니긴 하지만 공격력이 훨씬 높고요. 특수 소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전투로 활약을 해놓고 엔드를 친 다음에 상대가 전개나 지속 마법, 지속 함정, 필드 마법을 발동했을 때 판크라톱스로 바로 파괴를 해버리고 그럼 짜증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2장 넣어줍니다. 섀도르 퓨전은 엘섀도르 몬스터들을 덱에서 묘지로 소재를 보내고 융합 소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카드고요. 일단 패 한 장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라 대부분 우라라로 막을 겁니다. 가능한 말이죠. 그래서 원핸드로도 덱 특도가 덱에서 섀도르 융합 몬스터를 뽑는 게 가능하고요. 다만 제약이 달려 있습니다. 필드 위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필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거의 모든 덱이 엑스트라 덱 몬스터를 활용해서 전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약점 덱인 함덕이나 엘드리치, 누메론은 아니겠네요. 네, 엘드리치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겠습니다.
그래서 넣은 카드가 에리얼과 궁합이 좋은 트윈 트위스터인데요. 트윈 트위스터는 패 한 장을 버리고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를 2장까지 파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속공 마법이라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궁합이 왜 에리얼과 좋은가입니다. 마법 함정 2장까지 파괴해 두고요. 에리얼의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에이드리치의 장점인 자기 자신을 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적 서치 세트, 그런 짜증나는 반복적인 전개를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에리얼과 트윈 트위스터의 조합을 살려서 사이드 덱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심판 3장입니다. 신의 심판은 솔직히 사이드용은 아니긴 해요. 사이드에 넣기도 괜찮은 카드긴 한데 솔직히 메인 덱이 좀 더 좋다고 봅니다. 이 덱 말고 보통은 메인 덱에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신의 심판은 일적을 카운터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의 모든 효과를 무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카드입니다. 카운터 함정이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운 카드이기도 하죠. 신의 심판으로 신의 심판을 막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랑승부 2장. 기랑승부 또한 패에서 발동 가능한 일종의 패트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틀 페이지 엔드 또는 시작 시에 상대 또는 자기 자신의 배틀 페이지 엔드 시에 발동할 수 있겠고요. 필드의 카드가 더 많은 쪽이 필드의 카드가 자신의 필드와 똑같게끔 제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필드가 싹 비어있고 기랑승부를 발동했을 때 상대 필드 위에 카드가 3장이 존재한다면 그중 2장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기랑승부도 패에서 내고 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랑승부도 자기 자신 한 장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 카드나 카드 한 장이 필드에 남는 게 카드를 쓰고 안 쓰고를 가르긴 합니다. 근데 한 장만으로도 한 장에 남기는 거라도 좋은 효과고요. 일단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여서 넣었어요. 마지막 사이드 함정 카드 2장은 마녀의 일격입니다. 마녀의 일격은 신의 통고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이고요. 모든 게 반대된 형상입니다. 타락된 천사가 신을 벌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카드의 효과는 상대가 몬스터의 일반 소환, 특수 소환 또는 몬스터의 효과, 마법의 효과, 함정 효과를 무효화했을 때 발동할 수 있고요. 상대 필드 위에 카드 그리고 상대의 패를 모두 묘지로 보냅니다. 엄청나지 않은가요? 묘지로 보낸다는 것도 좋지만 패를 묘지로 털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상대의 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좋은 점은 함정의 발동이 무효가 됐을 때라서 마녀의 일격 자기 자신이 무효가 됐을 때도 발동이 가능해서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는 카드입니다. 참 재밌는 카드고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발동에 성공했을 때 쾌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덱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